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 신테카바이오입니다. 신테카바이오는 2009년에 상장했습니다. 2019년 기술성장 특례 방식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는데요. 이 기술 특례 상장이란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 외부 검증기관을 통해 심사한 뒤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바이오 벤처 회사로 자체적으로 보유한 바이오 빅데이터 처리 기술과 인공지능 및 슈퍼컴퓨팅 기술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합성 신약 후보 물질 발굴, 바이오 마커 발굴 등 유전체 의료 정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 연구소, 병원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AI를 기반으로 한 신속한 신약 후보 물질 발굴, 면역 항암제 개발을 주축으로 치료제를 개발합니다. 실적도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해 3분기 개별 기준 매출액은 2억 1천만 원, 영업손실 62억 원, 당기순손실 5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신약 연구개발 기업으로 매출 성과는 미비하고 또 연구개발비 인식에 따른 영업손실을 실현했습니다. 이렇게 신테카바이오 기업 정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어떤 공시 살펴볼까요, 대표님?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한 3가지 공시가 있었는데요.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인데 이게 뭐냐면 손익구조가 30% 이상 변동될 때 제출한 공시입니다.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재무제표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회사는 매출액 3억 1,600만 원, 전년 동기 대비 한 48%가 좀 감소했고 영업손실 88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5%가 증가됐습니다. 당기 순손실 역시 152억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35%가 좀 증가했는데 이 회사는 신약의 후보 물질을 발굴해서 이 사업화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 구조를 만드는 단계에서 들어가는 연구 개발비가 급증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실적적인 손익 구조를 좀 다루는 것이 좀 무방하고요. 매출액 또는 손익 구조의 변동 원인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일시적인 매출 상승 요인에 이 올해 감소 요인은 좀 있었다. 그리고 수익 인식 기준에 따른 단기 매출이 좀 이연이 됐다라고 좀 밝혔는데 아직은 매출 실적이 뭐 거의 미미하죠. 지금 3억 원의 실적이 어떻게 보면 네, 상장법인의 어떤 숫자라고 보기엔 좀 힘들죠. 그렇습니다. 3억은 사실 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 어떻게 이 회사가 좀 상장했는가? 네. 바로 이제 특례 상장, 기술 성장성 기업의 특례 상장을 통해서 시장에 입성했기 때문에 회사의 기술력을 토대로 향후 6년에서 7년간은 이런 어떤 이 상장법인의 관리 종목 지정 사유에 대한 어떤 결격 사유를 면제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특례 상장으로 시장에 먼저 진입해서요. 시장의 자금을 조달해서 이 자금을 갖고 충분히 사업을 좀 확장해 나가면서 추후에 이제 성장성을 좀 수반하는 그런 흐름의 어떤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데 사실상 뭐 재무제표는 크게 좀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공시를 좀 살펴볼 텐데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회사는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투자 구분은 AI 슈퍼컴 센터 신축 사업에 시공을 계약했다라고 좀 밝혔는데 자기 자본의 37.5%에 해당되는 161억 원을 투자해서 신축 사업의 시공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투자 목적은요. AI 슈퍼컴퓨팅 센터를 신축하고 기존에 보유한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최적화해서 신규 구입 예정인 인프라를 좀 구축하겠다. 향후 사업 진행에 따라서 사무 공간도 좀 증축할 예정인데 쉽게 말해서 좀 161억 원의 자금을 들여서 AI 슈퍼컴 센터도 증축하고 사무 공간도 좀 늘리고 그래서 좀 공격적인 어떤 사업을 좀 영위할 것이다라고 좀 밝혔는데 투자 판단 관련 참고할 사항 좀 보도록 할게요. 대전시 유성 둔곡지구의 신축 센터를 좀 건립하겠다는 거고 전체 건축 면적은 1387.3제곱미터, 연면적 3954.5 제곱미터인데 이 투자금은 AI 슈퍼컴 센터 건물 그리고 신축 공사비 등을 좀 포함하고 있고 설계 감리, 전산 설비 등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다. 그러니까 시공비만 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기소유 토지 공장에 따라서 신축함에 따라 토지의 취득 금액은 포함되고 있지 않다. 토지는 회사가 이미 확보해 놓은
네. 회사가 이미 구입을 해놓은 토지에 네. 건설비 쪽으로 지금 161억 원이 좀 투입이 좀 될 예정인데 네. 관련된 어떤 부가 어떤 시설과 비품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바로 어제였죠. 회사 파생 상품 거래 손실 발생 공시를 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 상품 금융부채 평가 손실의 발생 1회차 전환사채인데요. 손실 누계잔액은 66억, 자기 자본의 15.4%에 해당되는 금액이 파생 부채의 어떤 평가 손실이 좀 발생했다. 손실 발생 원인입니다. 당사의 주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당사가 발행한 1회차 전환사채의 전환가격과 주가 간격의 차이 발생에 따라서 회계적인 인식에 따라서 파생 금융 상품의 평가 손실이 좀 발생됐다. 두 번째입니다.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 계상된 금액은 현금 유출과는 관련이 없다. 내용은 뭐 큰 내용은 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세 가지 공시를 통해서 회사는 손익구조 변동 공시, 신규 시설 투자 그리고 파생 상품 거래 손실의 이 공시를 제출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대표님. 이 AI 슈퍼컴센터 신축을 위해서 자기 자본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를 투자하는 걸 보니까요. 앞으로의 성장성 기대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네, 지금 우리가 사업의 어떤 투자 목적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단순하게 부동산을 투자해서 회사의 자산을 좀 늘린다. 네. 자, 이런 표현과 회사의 사업의 생산 활동을 위해서 건물을 짓고 공장을 늘려가고 생산 설비를 확충해서 캐파를 늘린다. 네. 자, 두 가지는 분명한 이 차이가 좀 있죠. 그렇습니다. 이 회사는요, 슈퍼컴 센터 신축인데 어떻게 보면 사무 공간을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인할 수 있는데 네. 정확하게 말하면 이 회사의 어떤 바이오 사업의 개발 파트가 좀 다른 겁니다. 기존의 신약 개발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신약 사업을 할 때 연구소를 만들고요. 연구소에 임상 시험을 위한 연구 인력이 확충되고 그다음에 실험용 쥐나 실험용 동물들도 좀 확충이 좀 되는 네. 실질적인 신약의 어떤 이 주입 단계부터 세포의 어떤 이 재생 또는 세포의 축출 그리고 연간 내 시험 기간들 계속 유치가 됐는데 여기는 좀 다른 이 사업 목적이에요. 뭐냐면 이미 시판된 이미 임상 2상 또는 임상 3상까지 완료된 후보 네. 물질들을 빠르게 검토해서 약의 어떤 효능을 축출하는 겁니다. 네, 네. 가령 예전에 이 화이자의 이 비아그라 약물이 네. 협심증에서 협심증 개발을 위해서 네. 만들었던 약에서 새롭게 출시됐던 또 파이프라인이었고 마찬가지로 이 덴마크의 이제 삭센다 네. 이 주사도 비만 치료제로 좀 쓰고 있긴 하지만 네. 사실상 당뇨병 치료제에서 파생된 파이프라인이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이미 시판된 약물에서도 다른 효능을 좀 겸비해서 가져갈 수 있는 약물들이 상당한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AI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회사의 약물들, 후보 물질을 빠르게 스크리닝해서 임상 2상과 임상 3상에서 네. 본격적인 어떤 다른 파이프라인으로서의 어떤 신약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건데 저는 지금 슈퍼컴 센터를 신축했다는 것은 오히려 이 빠른 스크리닝과 빠른 이 후보 물질의 발굴을 위해서 오히려 가시화된 투자가 아닌가. 이게 이제 걸림이 좀 되면요. 올해 8월 31일까지지 않습니까? 2월 9일부터 올해 8월 31일이면 준공이 될 텐데 3분기에는 관련된 어떤 본격적인 후보 물질의 발굴이 가시화된다면 4, 4분기에는 확연한 어떤 이 실적을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시판된 약물에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새로운 걸 개발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잘 이해한 걸까요? 그렇죠. 이게 좀 어렵죠. 많이 어려운데 단순하게 우리가 바이오 회사라고 하면은 세포를 축출해서 여기서 동물한테 실험을 하고 동물의 실험 관계에서 이상이 없으면 사람한테 실험을 해서 임상 단계를 거쳐서 최종 시판이 되는 건데 여기는 이미 만들어진 약, 가령 우리가 두통약이라고 할게요. 네. 쉽게 우리가 시중 약국에서 구입하는 A 약물의 두통약, 그러니까 두통을 좀 치료해 주는 약물인데 네. 이 약물의 내면에는 또 다른 치료제 성분이 좀 있다는 거죠. 뭐 가령 뭐 위장 치료제가 좀 있었다. 네. 그렇다면 이 약은 두통 치료제로 시판이 돼 있지만 위장약의 전문성을 또
다시 우리가 발굴해서 이걸 특화돼서 만들게 되면 위장약도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미 시판되고 있는 약 중에서 근데 이 회사의 어떤 이 타겟군은요. 항암제입니다. 항암제 그다음에 면역 치료제 등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신테카 바이오가 후보 물질 탐색을 통해서 축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물이 이 면역 항암제 또는 항암제로서의 어떤 역할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최초 신약이 발굴부터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한데 네. 이미 시판되고 있는 약에서의 효능을 빠르게 발굴해 준다면 오히려 이런 기간만큼은 좀 단축할 수 있고 이미 시판되는 약이기 때문에 임상 1상 단계가 네. 패스가 되는 거예요. 바로 굉장히 임상 단축되겠네요. 2상과 임상 3상에 바로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세대 어떤 신약 검증의 이 기준은 아주 유익한 부분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 기업으로 시장에 좀 진입을 좀 했었고 아마 신축 사업의 어떤 이 시공 이후에 설립 준공 이후에 가셔야 될 어떤 데이터가 좀 나와준다면 2023년도부터는 본격화된 어떤 네. 발굴 관련된 사업 부분이 성적으로 좀 이어진 즉 실적을 수반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 신테카 바이오가 시도하는 신약 후보 물질 발굴 자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오래 듭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점을 제가 들어보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성이 굉장히 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나요? 지금 이 회사의 어떤 움직임인데요. 지금 최근 JW 중해제약과 신테카바이오가 지금 AI 플랫폼을 이제 활용해서 지금 신약 후보 물질을 좀 탐색하고 있다라고 좀 밝힌 바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신약의 어떤 적용 요소가 전체적으로 시판되거나 임상 2상, 임상 3상까지 들어왔던 약물들은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이 많은 약에서 만약에 두통의 치료 효과가 있다는 약들을 네. 후보 물질 모인다. 그러면 이제 수백 개가 되겠죠. 네, 수천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와중에서 어떤 성분이 특히 어떤 암 타겟에 네. 효과가 좀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이 축출 기능을 많이 활용함으로써 이게 점점 좁혀진다면 오히려 적용될 수 있는 약물의 테스트를 우리가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적인 요소를 좀 단축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거냐면 이미 시판되고 있는 약 중에서도 새로운 약효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검증이 되어 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개발되고 있는 항암제는 새롭게 연구되는 어떤 신약도 있지만 이미 시판되고 있는 약물 중에서 우리가 축출하거나 빠르게 후보 물질을 우리가 파악해서 임상시험에서 어떤 검증을 통해서 새로운 약물로 좀 창출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신테카바이오가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신축센터를 먼저 건립하고 나서 그리고 네. 제약사들과의 어떤 사업 시너지를 좀 더 강하게 낸다면 충분한 어떤 탐색 후보 물질의 어떤 탐색 실적은 예상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성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그렇죠. 있는 모습이겠죠? 지금은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매출액은 좀 미미한데 그렇습니다. 지금 장기적 관점에서는 수익을 내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먼저 선행하는 거거든요. 이런 단계적인 어떤 부분에서 슈퍼컴 센터가 먼저 설립이 되고 이후에 본격적인 후보 물질의 어떤 탐색 그리고 탐색에 따른 어떤 결론이 도출되고 이 부분이 실제 신약으로 좀 이 개발이 좀 이루어지는 이 단계에서 이 회사가 그냥 넘겨주지 않겠죠. 네. 이 결과에 대해서 빠르게 검토한 탐색에 대한 어떤 이 기술 결론치에 대해서는 글로벌 제약사 또는 이 신약을 연구 개발하는 회사가 반드시 돈을 주고 사가야 되는 네.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판매가 사실상 좀 더 본격적인 어떤 활동을 좀 영위할 수 있는 2023년도보다 좀 기대되지 않겠나 예상해 보는 겁니다. 네, 대표님, 그런데요, 이 손실 발생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환가액과 주가 간 차이에 따라서 66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쨌든 손실이 발생했다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이게 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걸까요? 네, 제가 뭐 종토방에서도 한번 좀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보면 파생 상품 금융부채가 발생했기 때문에 66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악재가 발생했다. 좀 난리가 좀 난 모양도 제가 읽었어요. 사실 그 네네. 내용을 좀 읽었는데 자, 절대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계상된 금액은 현금 유출이 없는 손실입니다. 그런데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현금이 유출되지 않는데 손실이 발생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게요. 자, 이게 뭐냐면 옵션의 거래를 인식하는 방법에 따른 회계 처리인데
국제 회계 기준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한국채택 국제 회계 기준 제도를 우리가 인용하고 있거든요. 네. 준용을 좀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뭐냐면 전환사채의 어떤 평가 기준을 네. 평가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 공정가치라는 어떤 평가 방법으로 이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환사채가 만약에 1,000원에 발행이 됐는데 평가 시점에 주가가 2,000원이었어요. 네. 그럼 주당 1,000원의 갭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갭만큼을 손실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아, 사실상은 손실이 아닌 건데요. 사실상 손실이 아니죠. 네. 그래서 지금 66억 원이라는 이 파생 상품 금융부채가 이제 발생됐지만 만약에 네. 회사가 전량 사채를 상환했다 또는 전량 전환 청구가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라지는 손실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또 아이러니하게 66억 원의 이 손실이 좀 발생이 됐다가 만약에 주가가 오히려 빠지게 된다면 그 빠지는 금액만큼 평가 이익으로도 계상되는, 즉 단기 순이익의 증감 효과를 좀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이 파생 상품에 대한 평가 방법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대단히 큰 혼선이 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있는데 이게 회계 기준에 어떤 준용되는 재무제표 어떤 착시 현상을 좀 보시면 되겠고 실질적인 어떤 손실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테카바이오는 AI 플랫폼 도입을 통해서 신약 후보 물질 발굴의 속도를 꾸준히 이어오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분들께서는 긍정적 이슈로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덧붙여서 신테카바이오의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좀 차트를 보면요. 일단 뭐 일봉상 기준에서 지금 1월 14일 기준점으로 보면 작년 1월 일봉 기준점으로 봤을 때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이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는데 최근에 단기 좀 상승폭이 좀 갖고 온 건 있었지만 이 부분이 자 지금 저는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 회사의 후보 물질 탐색에 관련된 매출 실적이 인식되는 부분이라면 주가의 어떤 성장성을 선행한다는 관점에서 충분히 매수 메리트는 좀 있는 구간인데 현재 구간에서는 좀 매수하기 좋은 흐름은 사실 아닙니다. 지금 뭐 바닥권 영역이라고 좀 볼 수는 없는데 지금 매수하기 아주 좋은 메리트 있는 구간은 아니죠.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매수하기 좋은 흐름은 자 지금 타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지금 14,200원을 좀 이탈된 13,700원이기 때문에 추세는 좀 이탈됐다고 좀 봐야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중장기 관점에 우리가 포트 정립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11,000원, 11,000원에서 13,500원, 11,000원에서 13,500원 구간이 매수하기 좋은 구간으로 좀 보여지는데 포트 비중을 중장기 포트에서 좀 꾸준히 나눠 간다면은 뭐 전체 총량은 한 10% 정도가 좋은데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하기 좋은 구간 11,000원에서 13,500원, 포트 비중 10%,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휴센텍입니다. 휴센텍은 2015년 2월 설립됐고요. 합병을 통해 2018년 코스닥 시장에 합병 신주를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유도 무기 및 항공전자 관련 제어장치 부품의 제조와 판매입니다. 2021년 7월 EDT에서 현재의 상호로 상호 변경을 시행했는데요. 최근 실적 살펴볼까요?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73억 원, 영업 손실 62억 원, 단기 순손실 156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 매출액은 60억 원 감소했고요. 큰 폭의 영업 손실과 단기 순손실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간단히 휴센텍 기업 정보 살펴봤는데요. 오늘 휴센텍 어떤 기업 공시 살펴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좀 많은 내용들의 좀 이슈가 좀 있었는데 한날 좀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임시 주주총회 결과입니다. 회사는 2월 9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했는데 전체 안건은 일부 부결 또는 일부 가결되면서 지금 3명의 이사 및 사회이사가 좀 선임됐고 나머지 안건은 모두 부결이 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는 검사인 선임에 대해서 판결 결정도 좀 있었는데 그렇게 뭐 크게 좀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인을 조금 선임해라. 그 다음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채권자의 이 신청을 기각했다. 뭐냐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 법원에 제기를 한 건데 법원이 이걸 기각한 거죠.
내용으로만 보면 지금 회사는 경영권 분쟁에 휩싸여 있고 아직도 이 내용에서 좀 빠져나오지 못한 이 상황에서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한국거래소로부터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는데 풍문 또는 보도에 따라서 현 대표이사 등의 횡령, 배임 혐의설에 대한 조회 공시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오늘 6시까지죠. 2월 10일 오늘 6시까지 저녁 6시까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라고 이제 공시를 좀 했는데 현재까지 지금 현재 공시는 나와 있지 않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주권 매매가 거래 정지된 상태로 좀 보여지는데 지금 이 투자자 보호 차원 때문에 네. 회사의 현 대표이사가 횡령 또는 배임이 있습니까라고 좀 물어보는 거고 이에 대해서 회사는 현재까지 지금 답변이 없는 그런 상태로 보여지는 공시입니다. 대표님, 그런데 이 휴센텍 저희가 1월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대표이사가 횡령 행각을 벌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측에서는 그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었는데 이번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할지 예상 가능하실까요? 일단 지난번에 사실 이 법원 이 횡령 배임을 제기했던 부분을 현재 경영진이 타법인의 횡령 배임이 있었다라고 좀 제기를 했던 거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제 강하게 좀 언론을 통해서 좀 밝혔는데 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좀 휴센텍 자체에 횡령 배임에 따른 어떤 내용들이 사실이냐가 좀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추정하건대 지금 경영권 문제 상태에 있는 이 회사가 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기된 어떤 이 고소장이 좀 제출이 좀 됐었을 것이고 네. 회사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예상되는 사실 답변은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오늘 6시까지 만약에 관련된 내용들이 최종 접수가 돼서 관련된 사실이 좀 사실이라면 네. 이 고소장이 접수된 내용으로 오늘 공시가 좀 될 텐데 만약에 좀 도달되지 않았다면 네. 아직 고소장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확인 즉시 재공시할 예정이다라고 좀 밝힐 가능성이 크죠. 저는 한 두 번째로 봐요. 지금 뭐 이 관련된 내용들이 접수된 것이 사실이라면 회사가 이걸 늦게 제출을 할 이유도 사실 없고요. 네. 만약에 사실 무근이라면 적극적으로 좀 소명이 좀 됐을 것인데 지금 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고소장은 좀 제기가 된 것으로 좀 보여지고 네. 이게 회사 또는 회사의 현재 대표이사에게 도달이 됐는지가 좀 관건인데 도달이 되지 않았거나 뭐 약식적인 어떤 부분에서 고소장이 남발이 됐다면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최종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는 아직 접수받은 내용이 없다라고 좀 답변을 하면서 내일 거래가 좀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표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참 많은 이해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지치가 휴센텍으로 바뀌기까지 잦은 최대 주주의 변경, 경영권 분쟁 사태 등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경영 정상화의 길은 아직도 먼 걸까요? 그렇죠. 지금 휴센텍은 뭐 과거 EDT 때부터 한컴 유니맥스 그다음에 EDT로 상호가 좀 변경이 됐고 중간에 이하그룹 계열로서의 어떤 인수가 네. 됐었고 경영권까지 변경이 됐다가 다시 내부의 어떤 임원들의 어떤 반발 이후에 임총에서 현재 전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좀 장악을 하면서 이화전기 그룹이 또 다시 이제 빠져나가면서 네. 지금 사실상 주인이 지속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흐름에서 수반되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경영권 분쟁의 어떤 흐름입니다. 네. 이 와중에 회사가 저희가 사실 이 휴센텍 1월에도 저희가 좀 이야기했었던 부분에서는 회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경영권 분쟁의 내용 그리고 105억 원으로 이제 추정되는 어떤 채권에 대해서 파산 신청까지 좀 제기가 되면서 회사가 사실 경영의 안정성 관점에서는 좀 매우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대표이사의 뭐 횡령, 배임 혐의설까지 좀 제기가 좀 되면서 회사가 지금 뭐 끝을 알 수 없는 지금 뭐 이 광풍에 좀 휩싸이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단기에 좀 정리되지는 않을 겁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좀 정리가 좀 되려면 지배 구조가 강하게 좀 확정되거나 경영권이 좀 장악이 돼야 되는 흐름인데 지금 임시주주총회 결과에서도 상당수 부결한 건이 좀 많아요. 네. 그리고 소송되는 어떤 임시주주총회 무효 소송 등의 어떤 적대적 이 M&A, 좀 경영권 분쟁에 관련된 사항들은 유효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회사가 사실 무근 또는 아직 접수받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거래가 좀 재개된다면 네. 휴센텍은 이런 가지에서 리스크를 우리가 좀 빠르게 좀 판단해서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으로 가는 게 아주 유효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예측됩니다. 네. 그러면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 휴스텍의 주가는 1월 말부터 소폭이지만 꾸준히 오르다가 지금 주권 거래 정지가 된 상태인데요. 투자자분들 굉장히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제 비중을 줄이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네, 지금 일단 뭐 차트를 보면 오늘 1,505원에서 지금 정지가 좀 됐었고, 저희가 1월 때 사실 이렇게 뭐 급등 구간 좀 나왔고 어느 정도 주가 유지가 좀 됐었던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추세 상단에서 위치한 1,350원 이상에서 좀 주가 형성된 흐름이 있죠. 이게 뭐냐면 단기에 주가가 오히려 조금 소폭 올랐던 어떤 흐름들이 좀 있는데, 저는 가장 리스크하다고 보는 부분들이 이해관계인들의 어떤 분쟁이 끊이지 않는 회사들의 어떤 결말은 항상 좋지 못했던 어떤 이런 경험적인 측면을 우리가 빗대어 볼 때, 휴센텍은 만약에 오늘 고소장에 대한 어떤 접수 결과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또는 접수받은 내용이 없고 향후 확정되는 경우에 재공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내일 거래 정지가 좀 해제가 된다면 비중을 좀 반드시 줄이거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많은 비중을 좀 줄이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내일 거래 재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급락 나올 가능성이 좀 커요. 그런데 만약에 고소장의 명확한 내용들이 사실이 돼서 회사가 이 고소장을 토대로 이 공시를 하게 된다면 횡령 배임 혐의에 따라서 주권 거래 정지 상태가 좀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의 사실 무근보다는 아직 접수받지 못했다라는 어떤 답변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 리스크 관점에서는 좀 매우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구간이 맞다. 만약에 거래 정지가 좀 유지가 된다면 조금 더 힘들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제가 휴센텍의 경우에는 관리 종목의 어떤 지정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어떤 특이점을 좀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내용들, 횡령배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외쪽에서는 해당되는 부분은 없을 텐데,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지금 가장 중요한 리스크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거래 정지가 되더라도 비중을 줄여라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번째 기업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마지막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업 바로 메디콕스입니다. 메디콕스는 1999년 1월 설립됐습니다. 2010년 중앙오션과 합병했고요. 선박의 선수, 선미, 엔진룸 등 선박 블록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군은 신약 개발 사업, 조선 블록 사업, 발전기 사업, 의료 솔루션, 유통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살펴보면요. 연결 기준으로는 3분기 누계 매출액 126억 원, 영업 손실 65억 원, 당기 순손실은 11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메디콕스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메디콕스 오늘 어떤 공시 알아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공시가 좀 정정이 됐는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최초 공시가 12월 23일에 좀 체결을 했었던 이 공시가 내용이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 좀 찾아보도록 하죠. 본건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은 11억 9천만 원, 11억 9천만 원을 계약 체결일 날 지급을 좀 했는데, 2월 9일 바로 어제가 100억 원의 잔금을 좀 지급해야 되는 잔금 지급일이었어요. 그런데 회사는 2월 9일에 잔금이 아니라 중도금 10억 원을 지급했고 2월 28일 날 90억의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잔금 일정을 좀 연기하게 된 겁니다.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죠.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메콕스 바이오메드. 지금 현재 2대 주주로 좀 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전 최대 주주입니다. 양수인은 주식회사 커넥.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보유주식 및 경영권에 대해서 111억 9천만 원의 양수도 계약을 좀 체결을 했었는데, 지난해 12월 23일에 계약금 11억 9천만 원을 지급받았고 중도금 10억을 바로 어제 지급받으면서 2월 28일 이달 말이죠. 이달 말에 네. 90억 원의 잔금을 좀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좀 밝혔는데,
다소 조금 애매한 상황들이 있죠. 저희 오픈방에서도 사실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궁금증도 좀 사실 많은데 메디콕스 그럼 중도금을 10억을 치렀다는 것은 경영권에 대한 어떤 이전을 정상적으로 좀 이행하는 것을 좀 봐도 무방한가라는 어떤 질문들이 좀 굉장히 많은데 의지적 관점에서 계약금을 치렀고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상호 합의, 즉 원매자와 인수자 간의 상호 합의와 적법한 어떤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잔금 일정에 대해서는 조정이 좀 됐을 거예요. 네. 아마 이에 따라서 회사도 지금 인수인도 10억 원의 중도금을 좀 치렀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 90억 원이라는 잔금이 마련되지 못했을까라는 어떤 의문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자금이 있었으면 2월 9일에 잔금 다 지급하고 사실상 뭐 주주총회를 통해서 임원을 선임하고 딱 이 최대주주는 지금 바뀔 수가 없죠. 경영권을 좀 변경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인데 지금 중도금 10억으로 어제 이제 처리를 하고 난 이후에 네, 맞습니다. 이달 말로 이제 90억이 좀 지연이 좀 됐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판단에서 인수인의 어떤 자금 여력이 조금 의문이 좀 제기되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네. 네. 저희가 1월 4일 방송에서 메디콕스가 핀테크와 함께 사업 변신을 꾀하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일단 별 문제가 없다면 신규 경영진 교체 안건을 원안대로 가는 건가요? 지금 요걸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1월 26일 날 회사 주주총회 결의 공시가 있었는데 이 안건이 최종 확정이 됐던 거거든요. 바로 오늘 오전 9시에 주주총회가 좀 열릴 예정인데 역삼 청소년 수련관 5층에서 주총이 좀 개최될 예정이고 오늘 아마 지금 끝났는지 여부는 좀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공시를 보면 공시의 어떤 결과 공시가 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나와 있지 않은데 안건으로 보면 지금 이 커넥 출신의 어떤 이사 및 감사진 주식회사 커넥에 관련 인들이 지금 이사 및 사회이사로 좀 선임될 예정이다. 만약에 오늘 주주총회를 정상적으로 했다면은 여기서 선임이 됐다면 먼저 선임이 되고 28일에 잔금이 좀 치러진 양상인데 네. 근데 우리가 좀 단순하게 좀 한번 생각해 보죠. 경영권을 매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잔금을 다 받지 않고 먼저 고가의 키를 열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안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해관계적인 어떤 측면에서 상충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좀 명확하다면 만약에 뭐 에스크로 요건이 사실 있었거나 아니면 담보 요건이 좀 있었거나 우리가 좀 네. 잘 알지 못한 요건들이 있어서 먼저 임원의 선임이 진행되고 잔금을 좀 부여받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통상적인 어떤 거래 방법이랑은 좀 거리가 멀다는 거죠. 네. 주총에서 선임되지 않았는데 먼저 주총이 열어서 선임이 되고 잔금을 나중에 받는 케이스는 사실상 좀 전무했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지만 오늘 주주총회가 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예측되는 대목도 좀 있죠. 왜냐하면 2월 28일자 주총에서 네. 잔금을 지급받고 최종적인 어떤 경영권의 이전까지 진행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오늘 공시가 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중요해 봅니다. 그런데요, 대표님, 이 메디콕스의 신약 개발 사업, 조선 블록 사업 등 이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커넥의 핀테크 기술과 함께 메디콕스의 사업의 시너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은 사업의 시너지는 전혀 없다고 봐요. 지금 3분기 기준의 매출액 126억, 영업 손실이 65억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주력 사업에서는 장사를 하면 할수록 손실을 좀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 커넥의 이사 및 감사로 경영진이 모두 교체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어떤 신규 사업 자금 조달을 통해서 주식회사 커넥이 운영하고 있는 이 핀테크 사업에 좀 더 집중을 한다면은 지금 이 회사의 어떤 주력 사업이 분할되거나 매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중단 사업으로 좀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새로운 경영진이 입성을 해서 회사의 어떤 이 사업 목적을 다시 정비하고 사업의 주력 사업을 어떤 점검을 하면서 손실나는 어떤 사업들을 중단하거나 매각하는 어떤 절차들을 좀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선행 요건은 경영권의 이전, 즉 현재의 지금 이 예정된 있는 이사 및 감사 후보자들의 교체 그리고 신규 경영진들로 하여금 자금이 조달되고 신사업으로서 역량을 좀 더 발휘하는
네. 그러면서 기존 사업의 어떤 부실 사업을 정리하는 흐름이 통상적으로 좀 예측이 좀 되는데 메디콕스는 이런 관점에서 제가 경영권의 이전 여부에 대해서 좀 많이 주목을 해도 좀 괜찮다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매가가 사실상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회사의 어떤 우발 채무나 회사의 감사 의견상의 어떤 이슈가 없다면 메디콕스의 어떤 매가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의 어떤 매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잔금 일정화가 한 번 더 이제 연기가 좀 되면서 중도금 10억 원이라는 부분을 좀 제시를 했지만 오늘 주총안건에서 만약에 선임이 된다면 긍정적인 어떤 신호를 좀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28일자로 주총 일자가 연회가 좀 된다면 네. 28일 날 해당 안건을 한 번 더 다루고 관련돼서 잔금의 어떤 지급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네. 네, 메디콕스의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 조금 더 해주실 네. 수 있을까요? 지금 차트 좀 살펴보면요. 지금 메디콕스의 경우에는 지금 주가의 어떤 저점 영역 때까지 좀 내려와 있어요. 이 회사가 그동안 영위했다라고 좀 밝혔던 이 맥콕스 스큐어메드가 이제 영위하고 있는 이 바이오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이 재료 인식은 사실상 우리가 좀 기억에서 좀 지워야 됩니다. 지금 그렇군요.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 회사의 3분기의 어떤 성적표는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에 주식회사 커넥의 어떤 신사업을 이 회사가 주력 사업으로 좀 변모된다면 네. 그리고 새로운 경영진으로 하여금 새로운 사업이 부각된다면 오히려 체질이 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가시하던 어떤 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하는 것은 맞는데 맹목적인 어떤 사업 부분 주력 사업도 사실상 탄탄하지 못한 상황에서 바이오 사업까지 같이 영위한다는 것은 굉장히 회사의 어떤 이 집중력 관점에서는 좀 많이 빈약한 부분이 맞다. 지금 일봉상 기준에서는 지금 주가 바닥권 영역에 있기 때문에 단기 모멘텀 관점에서는 회사의 경영진이 빠르게 교체되고 경영권의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그리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좀 더 가시화된다면 저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봐도 괜찮은데 지금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은 만약에 양수도가 안 되거나 철회가 될 경우가 좀 관건이라는 거죠. 근데 20억 원에 대한 어떤 대금이 지급된 것이 사실이라면 네. 저는 잔금의 이행까지는 그래도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지금은 신규종 매수 관점보다는 관망 관점이 많은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오히려 양수도 결정이 철회가 됐을 경우에는 추세적인 어떤 추가적인 하락도 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종 매수 관점에서는 관망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보유자 관점에서는 자 요구안입니다. 8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관점이 맞고 만약에 정상적인 경영권 양수도의 이전과 신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수반된다면 1,200원까지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을 갖고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관망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 관점에서는 8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라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신테카바이오, 휴센텍, 그리고 메디콕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각각의 포인트가 시청자 여러분의 투자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에서 다룬 공시 내용이나 또 더 다뤄줬으면 하는 공시 내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변영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 방문하셔서 질문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